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하게 될 지역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농농사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이 도축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가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우를 으뜸으로 치는데 이 수원하면 생각나는 게 갈비죠, 갈비. 갈비는 이제 수원식으로 재운 이 수원 왕갈비가 있고요. 포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동갈비라고 해서 지금 요 보시게 되는 요 정도 사이즈 크기의 이동갈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갈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도축장이 많다. 지방 특산물도 많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죠. 이제 서울이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도축장이 많이 있어서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특산물들은 많은 기후 조건 때문에 그 특산물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맛이 좋아서 이제 그 특산물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하게 될 갈비는 이 특색 있는 이제 간장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갈비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기의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기가 맛있기로 유명한 수원의 갈비로 이 수원식 갈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갈비가 총 1번에서 13번까지 갈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살치살 부위와 비슷하다고 해서 조금 제외되고요. 2번에서 8번까지가 이제 찜용이나 구이용으로 우수한 갈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한우 갈비가 굉장히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이 3번에서 5번까지의 갈비를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다고 볼 수 있겠죠. 제일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살점도 굉장히 두툼하고요. 그리고 8번에서부터 12번까지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LA 갈비가 이제 요 부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LA 갈비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이제 우대 갈비라고 해서 굉장히 맛있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긴 이 반으로 자른 우대 갈비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갈비는 약간 갈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게 되는 걸 이제 우대갈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비는 이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부위 중에 가장 비싸다고 보실 수 있고 그만큼 비싼 만큼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갈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갈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소갈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 수요가 낮은 돼지를 가지고 이제 돼지 갈비를 가지고 이제 그 갈비를 먹기 시작했고요. 시중에서 이제 갈비를 이제 뼈를 자르는 기계로 이제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그 까끌까끌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셨을 때도 약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막 이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만큼 뼈를 깎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1번, 2번이나 3번 이제 끝에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살점이 좀 없고요. 가운데 부분은 좀 이렇게 살점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이 갈비를 뜨실 때는 약간 이렇게 본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얇은 이게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칼을 이제 들어가실 때 좀 약간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갈비를 뜨실 때는 너무 이 뼈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뼈에 붙은 고기가 좀 맛이 일품인 그 식재료이기 때문에 뼈에 붙은 고기를 이제 드셨을 때 조금 더 씹는 맛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서 약간 꺼에서 이렇게 고기에 살점이 좀 있을 수 있게 갈비찜을 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뼈에 붙은 것들이 약간 식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집 뜨실 때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뜨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참 해주시고 여기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나오실 때 있습니다. 이렇게 근막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이게 제거를 해주셔야지 이 구웠을 때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게 되면 나중에 그 갈비를 드셨을 때 약간 껌처럼 계속 씹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근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갈비를 뜨실 때 이런 식으로
이 고기를 떼실 때 한 번에 나가기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이 살코기만 있으면 이제 고기가 잘 나가는데 기름이 있으면은 약간 그 기름기 때문에 칼이 잘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손 안 다치시게 조심해서 손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근막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뼈에다가도 칼집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갈비 보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다도 잠깐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사이사이로 이제 양념이 잘 배가지고 좀 맛있을 수도 있고요. 고기를 구우실 때나 닭을 하실 때 제일 안 익는 부위 중에 하나는 이 뼈에 붙은 부분이 제일 안 익어요. 열 존달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이 뼈에 붙은 그 부분에 칼집을 넣어서 안까지 익게 해주시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뭐 핑킹 현상이다, 뭐 핑크빛이 돌면 핑킹 현상으로 인해서 뭐 익은 거지만 핑크빛이 돌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뼈에 붙은 부위는 잘 안 익어서 핑킹 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도 약간 뼈에 붙은 고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요거까지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칼집을 넣으실 때는 약간 이런 배 부위에 있는 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방마다 좀 틀린데 이 수원갈비는 약간 한 부분만 이제 칼집을 넣어가지고 안에까지 이제 잘 배일 수 있게 양념을 해주시니까 해주시고 그 구우실 때는 이 층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좀 해주시고요. 칼집을 넣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넣으시든 이렇게 넣으시든 항상 한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칼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끝에 부분 이 일정하게 돼 있는 이 부분으로 칼집을 넣으시면 칼집이 들어가는 그 깊이가 일정해서 조금 더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칼집 넣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어주시듯이 이런 식으로 한 3분의 2 정도 이제 칼집을 넣어주시고 이쪽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집을 좀 깊게 넣어서 뼈에 붙은 고기에 잘 익게 열전달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고기에 양념이 잘 배이실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칼집을 넣으셨으면 반대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똑같이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칼집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칼집이 이제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칼집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양념이 이렇게 잘 배이실 수 있게 해주시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념에서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다 떨어지고 걸레가 되지 않게 이렇게 일정하게 칼집을 좀 넣어주시면은 양념이 좀 잘 배인 이 갈비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간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양념이 좀 약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육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마늘이라든지 이제 대파를 넣어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이 대파를 사용하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 초록색 부분보다는 이 흰 부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약간 연육작용에 의해서는 더 좋습니다. 이제 맛이라든지 매운맛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육작용을 하게 되고요. 요런 초록색 부분들이 이제 파기름을 내실 때 이제 진액이 같이 오일이랑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집을 하실 때는 이 대부분은 조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져주고요. 이 갈비가 1kg일 때 그 물이 72g, 그리고 그 설탕은 거기에 이제 50g, 그리고 참기름하고 오일이 35g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금간 8g 정도 해주시면은 딱 간이 맞거든요. 여기다가 그 비율로 하실 때는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숟가락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요 재료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야채들은 이 가지고 있는 수분기가 빠지려면 이 수분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래서 비율로 넣겠습니다. 요 물을 한 2숟가락 정도 넣고, 2배로 하겠습니다. 4숟가락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2숟가락 정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섞은 다음에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용유하고 참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한 8g 정도 간이 될 수 있게만. 당도를 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기름 1숟가락 넣고, 식용유를 1숟가락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깨를 좀 부셔가지고 드시면은 향이 이 양념장이 이제 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고기 재울 때 팁 중에 하나인데, 이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 뭐 시중에서 뭐 나오는 거 쓰셔도 되고, 저희가 만들었을 때 이제 라유라고 하는 이걸 만드시면은 약간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굉장히 좀 저희가 싼 문화도 되게 많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단맛도 짠맛도 강한 음식들이 이게 무거운데 약간 매운맛이라든지 이제 신맛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맛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에 이게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고기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재워 주시면 됩니다. 잘 재워질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양면이 재워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한국하고